그러면 내가 만약에 브랜드 인지도를 고른다. 그럼 브랜드 인지도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캠페인 이름하고 선택사항을 설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근데 만약 이거를 내가 모르고 일단 계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새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이라는 일단의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 아까 가볍게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뜨는 거는 아닌데 내가 여러 가지 캠페인으로 이제 열었을 때 어떤 게 어떤 건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 과정 안내라든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캠페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특별 광고 카테고리. 요거는 뭐 선거라든지 뭐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라 우리가 고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캠페인 상세 정보를 보시면 구매 유형은 현재 경매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매 유형은 지금 경매 외에는 지금 선택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 경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입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올리는 그 브랜드의 형식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캠페인 목표. 여기서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로 제가 목표를 잡았죠. 근데 여기서도 수정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도달로 바꾸겠다, 아니면 트래픽으로 하겠다. 트래픽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웹사이트나 어떤 이벤트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게시물을 뿌리는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웹사이트로 바로 가기라든지 그런 데로 이제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전환 같은 경우는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부분가 이제 캠페인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형식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일단 전환이 목표다라고 하면 전환으로 설정을 하시되 이 전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페이스북에 픽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에다가 픽셀 코드를 박아서 그 코드로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전환이라는 부분인데요. 아직 내가 픽셀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라면 여기까지는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픽셀 같은 경우는 픽셀 코드가 간단하진 않고요. HTML 좀 아셔야 되고 웹사이트에도 HTML 박아넣을 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드시다 하신다면 이제 관심 유도 쪽이나 인지도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관심 유도 같은 경우도 트래픽을 이제 체크를 해서 보거나 참여를 해서 보는 거라서 어딘가로 넘어가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는 내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도달을 시키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지도로 골랐어요. 그죠?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보면은 지출 한도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출 한도를 내가 추가해서 얼마까지 지출하겠다라는 지출 한도를 설정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A/B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들여서 광고를 지출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이미지나 광고 문구 타겟을 이용해서 A 부분의 그룹과 B 부분의 그룹을 테스트를 해서 성과가 좋은 캠페인을 찾아볼 때 A/B 테스트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서 테스트하는 게 이제 A/B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 하실 거면 그냥 체크는 풀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부분 제가 한번 눌러보면요. 캠페인 예산을 일일 예산 얼마로 할 것인지 총 예산 얼마로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을 좀 더 보면은 광고 일정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총 예산으로 뭐 얼마를 드리겠다 1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광고 일정을 일정에 따라 게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일정을 정해서 그 일정에 따라 뭐 월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정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게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세팅해 보셨다면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어차피 카드 안 넣으면 결제 안 돼요. 자, 그럼 광고 세트는 일단 새 브랜드 인지도 광고 세트라는 임시의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아까 이름 제가 정의 안 했으니까요. 5월 국비 지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름을 바꿔볼게요.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요거는 지금 안 쓸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이미지나 제목 같은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우리가 줘요. 그럼 얘가 알아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예산 및 일정.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시작 날짜와 종료 시간 날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광고가 4월 22일 뭐 붉은부터 뜨게 할 건데 시간은 지금 말고요. 한 18시부터 뜨게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종료 시간은 얘가 이제 5월달 설명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 광고를 하고 싶다. 광고는 19시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약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요. 광고 일정을 정할 수가 있는데 보는 사람은 시간대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월요일날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이면은 보통 이제 6시, 7시, 8시 보통 한 8시에서 9시 사이쯤에 광고가 나오게 할 거야 라는 것과 점심 먹을 시간인 12시 1시 무렵 그리고 보통 이제 시간이 거의 직장 끝날 때랑 직장에서 이제 퇴근할 때 내 광고를 볼 것 같은 이런 시간대에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렇게 들어갈까요?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좀 늦게 일어난다면 한 이쯤에 보기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시간대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놓을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광고가 게재가 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광고를 노출할 타겟에 지금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타겟이고요. 내가 타겟을 만들겠다 하면은 타겟을 수정하시거나 타겟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 타겟 만들기. 요거 만들어진 타겟 이제 수정해 볼게요.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인 사람. 지역구라면은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인 사람들한테 뿌리는 게 좋겠죠? 자, 대한민국이 아니고 여기 너무 넓으니까 여기를 대한민국 말고요. 위치 검색을 할게요. 서울 광진구 아니면 저희 학원을 칠까요? 이거는 저희가 장소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장소에서 몇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겠다가 돼요. 물론 지역이 상관이 없으신 분은 그냥 대한민국으로 뿌리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지역구를 찾아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 검색을 해서 핀 설정으로 직접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광진이 이쪽인데 딴 데로 찍혔네요. 저기 보니까. 요거는 삭제. 그럼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를 찍어서 여기 반경에 몇 킬로까지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연령을 수정해서 내 대상층이 볼 연령인데요. 즉 5월 만약 국비지원 광고인데 내가 만약에 그래픽 광고라든지 마케팅 광고를 뿌린다라고 한다면 그 나이대가 있어요. 예상되는 나이대가. 보통 한 30대, 40대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중에 이제 50대 분들도 간혹 있는데 60대 분들은요.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신지 처음에 신청을 하셔도 사실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40대, 30대 또는 50대까지를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대충 나이대 한 28살부터 저는 일단은 50대도 좀 그렇고 한 48세까지 일단 이렇게 한번 뿌려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연령대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좀 더 잡아도 되겠다 하면은 더 잡으셔도 돼요. 어차피 아까 날짜랑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허투루 막 다른 사람들 막 놀 시간대 쓰일 건 아니라서 보통 저 예산 시간 같은 걸 정하는 거는
보통은 어떤 때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좀 많이 볼 것인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주부층이라고 한다면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럴 때가 어쩌면 되게 바쁠 때예요. 그럼 아까 저 시간대로 넣으면 안 되고, 주부층의 경우는 일단 10시 이후에 한 12시서부터 뭐 이 무렵 때 애들 이제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요렇게가 보여야 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들과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뭐 올리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바쁠 수 있을 만한 날짜들 정해서 한다든지, 점심은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간대는요, 제가 아까 정한 그 시간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아니고, 그거는 약간 직장인 개념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시간대가 맞아요. 보통 보면은 직장인들은요, 보통 8시 반에서 9시쯤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8시 반에서 9시에 출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그 앞 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도중에 할 게 없다 보니까 핸드폰을 그냥 훑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광고가 보인다면 그 사람한테 광고가 제대로 노출이 될 거고, 이때 광고가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피드에 올라가고, 그 피드에 게시글들이 많이 쌓이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당장 그 사람한테 보였을 때 눈에 띌 수 있게 그렇게 문구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자극적으로. 어찌됐건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적는다라고 한다면, 요즘 보니까 뭐 투자 재테크라고 한다면 주식이 요즘 잘 안 되는 사람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제 친구들 얼마 전에 모여 보니까는 뭐 주식이 많이 아프대요.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깡통난 계좌 복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복구하는 쉬운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밌게 사람들 눈에 딱 띌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를 꾸려서 이 시간대 뿌리면은 좋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재미없는 어떤 글지 이렇게만 올렸을 때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광고는 약간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약간은 좀 멘트도 좀 세게 나가고, 뭐 그렇다고 뭐 욕을 써라 이건 아닌데, 약간 좀 세게 하면서 눈에 확 띌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을 좀 생각해서 한번 꾸며서 올리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은 이제 미리 캔버스에 디자인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걸 좀 수정해서 올리는 쪽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시간대가 직장인들은 그래서 보통 8시 반에서 9시에 이제 출근을 하시니까 대충 한 7시에서 8시 사이 아니면 9시까지 이 사이쯤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7시는 좀 빠를 것 같고 8시에서 9시 사이. 그리고 이제 12시, 보통 한 11시서부터 1시 사이에 이제 점심을 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12시쯤에서 1시 사이. 그리고 3시 이후부터 쉬는 직장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보통 끝날 때쯤 근처에는 좀 쉬고 있다가 퇴근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퇴근을 대략적으로 하는 시간대라고 했을 때 5시 반에서 6시 사이쯤에 퇴근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6시에서 7시 사이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 직장인들이 이동을 하긴 하되 따로 할 게 없는 시간대, 뭐 그 시간대에 사실 신문을 보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차가 되게 복잡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좁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터넷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자는 시간대가 한 11시쯤이다 라고 한다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요런 때를 이제 노려서 광고를 하게 된다면, 아무 때나 이런 빈 시간대 광고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광고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따져주시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노출 타겟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구면은 지역에 잡아서 거기서 반경 몇 킬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실제 9킬로도 좀 큰 것 같으니까 저는 한 3킬로 줄게요. 그리고 연령대
내 대상층이 볼만한 연령대를 골라야죠. 예를 들어서 28에서 30 사이에 보고자 하는 마케팅과 아마 40, 50대 생각하는 마케팅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저는 A/B 테스트를 만들거나 마케팅을 따로 해가지고 올릴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연령을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나이대가 그래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으려면 한 20대에서 한 30대 정도까지가 일단 서로 간의 공감대는 좀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그 정도 연령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광고는 뭐 여러 개를 해도 되진 하잖아요. 그쵸? 해서 어쨌든 연령은 그렇게 원래는 잡는데 지금 좀 크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성별. 뭐 남자 여자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 하면은 모두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광고가 여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광고다. 그러면 성별을 여성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자, 상세 타겟팅. 여기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관심사, 행동 같은 걸 적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광고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금 86년생인데 86년 1월생 뭐 여자분 모여라 해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 86년 1월생인 사람의 경우는 그게 확 눈에 띄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 제가 라식을 했는데 라식을 하기 전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런 데다가 그런 관심사나 행동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애견 업체다라고 한다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을 찾을 테니까 댕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글씨를 찾아서 추천을 해보면 관련 글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해당하는 그 관련 글들에 상세 타겟팅을 넣어서 줄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하면은 추천을 받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입소문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렇게 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 찾으시는 분들은 마케팅과 관련된 업사들일 것 같고요. 그보다도 일단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에 대해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뭐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는 뭐 나이대 이 정도로만 아마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상세 타겟팅을 내가 설정할 수 있으면 설정을 하시고 제외할 상세 타겟팅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타겟 저장이 있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까 설정을 했어요. 뭐 28에서부터 뭐 55세까지 전체 성별로 할 거고 상세 타겟팅은 제가 따로 주진 않았는데 만약에 마케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그럼 마케팅이라고 쳐서 보게끔 한다든지 추천으로 들어가면은 그 추천 글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정을 다 했다면 여기 이 타겟 저장을 하면은 타겟으로 저장이 됩니다. 타겟 이름은 예를 들어서 5월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은 내가 그러한 타겟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똑같은 이 타겟한테 이 타겟과 맞는 사람들한테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저장된 타겟을 사용해서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노출 위치는 자동 노출 위치를 권장이라고 해놨는데요. 페이스북 그냥 기본 계정에 보면요. 요런 데 광고 뜬 것도 다 광고예요.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레버라는 데서 광고했죠. 요것도 광고예요. 실제 광고 지면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 노출 위치를 하는 것보다 수동 노출 위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광고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20대, 30대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된다면 인스타는 꼭 들어가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페이스북에만 광고하겠다라고 한다면 플랫폼에서 페이스북만 켜놓고 나머지를 끄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 위치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할 건데 여기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는 그러니까 장소 같은 데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끄거나 내가 필요한 어떤 그 지면들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인스트림 같은 경우가요.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으로 나올 때 이제 인스트림 동영상인데
내가 동영상 광고는 안 할 거면 인스트림을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관련된 그런 광고할 지면들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특정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쯤 되시면요. 가끔 어떠한 핸드폰 쓰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폰으로 뭐 바꾸세요. 이런 광고들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기기에 스마트폰 중에 기기 이름을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갤럭시 무슨 기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그 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광고가 가게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연결된 경우에만 가는 것도 가능해요. 자, 브랜드 가치 보호나 인벤토리 필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적화 계제 있고요. 옵션 더보기에서 보면 청구 기준, 노출 기준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광고 그룹을 정했다면은 광고로 이제 갑니다. 다음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제 광고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광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뿌릴 페이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는 어찌됐건 페이지가 있으셔야 광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었던 게 LTV니까 저는 이걸로 골라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광고 페이지로 들어가고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이 페이지 연결할 거면 계정 연결해서 페이지를 여기서 연결해서 쓰시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만약에 내가 어떤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엔 계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페이지로도 인스타그램 광고를 뿌리는 건 가능해요. 자, 광고 설정에서는 광고 만들기와 기존 게시물 사용, 크리에이티브 허브 모의 광고 사용 이렇게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지랑 그리고 글을 적으면 지가 알아서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의 광고 같은 거고 기존 게시물은 게시물이 있는 걸 광고하는 거고요. 나는 직접 광고를 만들 거면 광고 만들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광고 형식에는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고 슬라이드, 컬렉션 이렇게가 있는데 보통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스크롤이 가능한 옆으로 이렇게 넘겨볼 수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2개 이상을 올릴 때 슬라이드를 써요. 이 슬라이드 광고를 많이 올리는 곳이 실제 이런 식으로 뜨는 게 슬라이드 광고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는 광고. 쿠팡 같은 데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품들 많잖아요. 각각 상품들을 이렇게 올려서 피드에 올리는 걸 많이 봤었으니까 그럴 때 이 슬라이드 광고를 좀 쓰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아마 단일 이미지 동영상 광고를 쓰실 거예요. 자, 그리고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부분에 이제 미디어를 여기서 추가를 합니다. 이 미디어 추가의 경우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그런 이미지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리 캔버스를 잠깐만 켜볼게요. 먼저는 아마 미리 캔버스부터 먼저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하는지라 일단은 그냥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최근 사용 말고 페이스북에 피드 사진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피드 사진, 가로형 이미지, 세로형 이미지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광고할 만한 어떤 모양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뭐 쓸만한 모양이 있으면 그런 걸 바로 골라서 넣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원 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광고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잠깐만 다운을 얼른 받아볼게요. 이 광고 관리자에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광고를 열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광고 사이즈에 맞게 자르거나 변경할 수 있게 나와요. 피드나 릴스에서는 원본으로 쓸 거냐, 스토리에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건데요. 자르기를 해서 각각의 이제 채널에 맞게 이제 자르거나 원본을 이제 맞춰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하면은 얘가 이제 미디어에 각각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는 게 보이죠? 페이스북 피드에선 이렇게 노출될 거고, 인스타그램에선 이렇게 노출이 되고, 동영상 피드에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탐색 탭에선 이렇게 보이고, 스토리에선 이렇게 보일 거다라는 걸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문구가 어디냐면 요 밑에 실습용 페이지입니다 라고 찍혀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이제 기본 문구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 기본 문구를 이제 내가 해당하는 어떤 글자를 적는 거죠. 뭐 지금 딱히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광고를 하려면 조금 더 사람들 눈에 확 띌 수 있을 거. 예를 들어 내 돈 안 들이고 뭐 국비로 뭐 광고하기라든지, 사실 좀 과장되긴 하죠. 그런 식으로 좀 꾸며서 만드시는 게 맞고요. 원래는 그래야 그 사람이 딱 하고 눌러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맞춰 주셔야 되고,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아까 느낌표라든지 이런 모양들을 좀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구글 같은데요. 페이스북 기호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이런 페이스북 기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요런 데서 예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웹사이트 URL 추가는요. 이 밑에 보시면 웹사이트를 더 알아보기 여기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웹사이트 URL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건데, 아마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집어넣었던 웹사이트 URL이 나올 거예요. 그대로 그냥 두셔도 되고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제목 부분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제목을 적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렇게 달려요. 그리고 요 반갑습니다가 뭐냐면 페이지에 그 제가 적었던 정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 설명에다가 적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서 나오죠. 그리고 행동 유도 버튼을 넣으실 수도 있고 안 넣으실 수도 있는데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더 알아보기로 놓고 그 행동 유도 버튼을 누를 때 이 연결된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웹사이트에 어떤 이벤트나 앱 이벤트로 추적을 걸 수도 있는데, 추적까지 걸기 위해서 웹사이트가 있거나 앱이 있으셔야 되고 URL 어떤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추적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 추적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이제 추적해서 리마케팅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다면 이제 동의하고 게시하면 실제 이제
카드 정보가 들어있다면 게시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보통 검수를 통해 게시가 되는데 검수 기간은 보통 1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넉넉 잡아서는 하루 정도면 게시가 돼서 나옵니다. 동의하고 게시해보면 이렇게 읽어드리는 중 해서 게시 중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제 게시가 되는 거예요. 검토를 통해 게시가 되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이제 게시가 돼서 올라가고요. 저는 이제 통장이 아니라 카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하게 되면 진짜 게재가 돼서 예산 10만 원이 나가게 되겠죠. 싫으면 이렇게 캠페인 꺼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캠페인을 지금 해제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잠시 꺼놓겠다가 되는 거고, 내가 다시 킬 때 수정해서 켜주시면은 다시 그렇게 수정된 캠페인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다가 생각보다 내가 효과가 좀 덜 나와요. 그러면은 내용이라든지 문구 있었잖아요. 그런 걸 수정해서 다시 캠페인을 계속해서 게재를 해주실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내가 이제 만약 광고를 하게 된다라는 개념에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았고요. 네, 광고 효과가 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있죠. 있으니까 기업에서 광고를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타겟들에 맞춰서 광고를 하는 거고, 아까 보셨듯이 인스타에도 같이 광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타겟층도 잘 맞고, 그리고 타겟층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 꾸며놓은 광고 콘텐츠요. 그런 것들이 그 고객들한테 딱 와닿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효과가 있죠.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광고는 나중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고 실제 한번 올려서 홍보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는 이쪽에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을 때 차트 보고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도달이 됐고 며칠 날 도달이 더 많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도 뽑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우리가 꾸미면서 게시글도 예약도 해보고 올려보는 것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룹에 가입을 해서 그룹에도 글을 올려보고 맨 마지막에는 페이스북 광고까지 한번 쭉 거쳐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잘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페이지는 네. 그 주제별로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에다가 쭉 다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는요, 몇 개를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네. 주제별로? 예, 주제별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근데 그 주제를 너무 크게 잡지는 너무 작게 잡지는 마시고요. 아예 주제를 저기 예를 들어 그 자취생으로 따라잡기 같은 경우는 20, 30대 그 직장인들을 다 맞춘 거잖아요. 직장인하고 학생 이런 사람들. 그렇듯이 약간은 주제가 조금 크다면 그 안에서 다룰 내용들이 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편하죠. 그 페이스북을 했는데 처음에는 페이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걸 알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아니면 노출이 그만큼 돼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건가요? 페이지 자체를 키우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보통 이제 내가 정보도 그 안에 많이 줘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공유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실제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같은 경우 일종의 카페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요. 일단은 근처에 이제 내 지인들을 좀 유입을 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친구를 5,000명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 개인 계정을 잘 운영하고 있었다면은 그 친구들 5,000명을 끌어가지고 오면은 한 번에 페이지에 팬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작업이 더 편하긴 한데 거의 친구 이 사람들 다 끌어와서 네,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페이지를 만든 건 개인 계정에서 따로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몰라요. 내 친구들이 이 사람이 페이지를 만들었구나 이런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모르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왜냐면 페이지를 만드는 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내 지인들이 이런 거 내가 하는 걸 알면 어떡하지? 이거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선 더 잘 된 거고, 만약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게요. 내가 페이지를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을 해놔요. 뭐 정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어서 그래도 보기 좋게. 그러고 나서 내 친구들을 초대하면은 무조건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팬으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일종의 보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유용하게 친구를 이용할 수가 있죠.
페이지하고 그룹하고 어느 거가 더 이렇게 실제로는 두 개 다 활용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작게 생각했을 땐 그룹이고요. 내가 이제 좀 더 브랜딩을 크게 하겠다 하면 페이지를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룹도 페이지명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룹의 페이지명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내 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공유를 해서 올린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룹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룹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룹에 가입을 했을 때 내가 홍보를 만약에 광고를 올리게 된다 했으면 그 그룹 어디도 잘라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없으셨어요?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